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제3지대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통합에 합의한 지 11일 만에 전격 철회를 선언했는데요. 김기현 실장님,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요? 예언이 틀렸다고 제가 몇 번 놀렸잖아요. 네. 맞으셨네요, 결과적으로. 네. 적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뭔 일이 나긴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빨리 날 줄 몰랐습니다. 보수가 어울릴 수 없는 진보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원칙이 충돌하는 예. 세력이. 그 마치 그거죠. 그 1984년도에 나온 그 영화 그 E.T. 소년 엘리엇하고 E.T. 외계인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네. 역시 영화는 영화일 뿐, 역시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걸로 밝혀진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가 문제냐면 평론과 정치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네요. 평론도 하고 정치를 하거든요. 평론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박원석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집에 가서 망신 샀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평론을 자기가 하고 다녔는데 정치 가서 열하루 만에 철수하고 돌아왔으니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와이프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박원석 의원님 방송 하나 딱 들어가면서 진 교수님 말 들을 걸 그랬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이제 혼란을 겪은 거죠. 지금이라도 본인이 뭐 성찰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 아직은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불가능함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잘잘못의 책임을 따진다라고 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 쪽에 좀 더 책임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3개 항이라고 하는 가운데 배복주 씨의 당원 자격 및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한 요구가 첫 번째 요구였고요. 두 번째 요구가 이 정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요구가 지도부는 다 이 지역구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요구는 뭐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거였습니다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특정인의 당원 자격을 이 조건으로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남편이 무엇을 했는가 때문에 아내가 당원이 되니 안 되니 얘기하는 것이 연좌제가 있는 사회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에 대한 반발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소위 합당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 개혁신당의 이름과 색깔을 써더라도 총괄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정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합의 사항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발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이 3개 항이 헤어지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쿠데타죠. 왜냐하면은 배복주 문제는 그 합당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합당을 하기로 했으면 그 문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로 인한 그 지지자들의 반발을 갖다가 설득하는 문제, 그것은 자기의 과제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걸 왜 했느냐면은 자기 지지 기반이 떨어져 나간다고 본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통합한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페미니스트가 이준석 같은 안티 페미니스트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 그게 왜 안 돼요? 나랑 걔랑 만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합의하면 그게 사회적 합의 아닌가요? 이런 크기가 오히려 유호정이 더 커 보였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반발하던 사람들도 괜찮네. 그다음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 편견을 갖다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이거를 하는 게 거기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탄생하는데 그 길을 갖다 그냥 차버린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그 배복주 씨를 문제를 삼잖아요. 그 박원석 전 의원에 따르면 그 회의 때마다 배복주 얘기를 계속 꺼낸답니다. 배복주. 개혁신당에서 배복주 씨가 그렇게 중요하냐. 국민들이 배복주는 복주는 알아도. 배복주는 알아도 배복주는 이번에 다 알았죠,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천하람 그 최고위원이 그랬잖아요. 아니 저 천하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혁신당에서 배복주가 더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배복주 씨는 그 전장년 박형수 대표의 그 부인이지만 그 전장년 시위 방식에 대해서 그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배복주 씨를 문제 삼아서 처음에 통합했다가 각성 지지층이 반발하니까 뜨거 하면서 당을 깰 어떤 그 매개체로 기회로 활용을 한 거예요. 이번에 증명된 게 이준석 대표도
자기 지지층 내에서 강한 리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한 리더라고 한다면은 뭐 옛날에 3당 합당, DJP 연합. 우리 김영삼은 저기 들어가서도 절대로 저 민정당 것들한테 안 밀리지 꺾일 거야. 않는다. 믿을 수 있어. 우리 DJ는 절대로 JP한테 밀릴 사람이 아니야. 뭐 그게 근거 없는 믿음일 수도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그 신뢰라든지 그 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이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맞으니까 네. 확 돌아서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배복주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번에는 이겼다. 이낙연하고도 싸워서 이겼다. 라는 게 뭘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낙연이 가고 김종인이 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2012년 19대 총선 땐 새누리당 빨강 점퍼, 2016년 20대 총선 땐 민주당의 파랑 점퍼로 바꿔 입고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을 맡아 주황색 점퍼를 입게 됐습니다.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공천 전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요 은근 스타일리를 중시하시는 분이에요. 스타일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전권을 휘두를 수 없는 상황,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 나서지 않는 분이에요. 공관위원장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사실 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채우지 못해가지고 문제인데 제일 큰 역할은 사람 데리고 오는 걸걸요? 누굴 데리고 올까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요 지역에라도 우리 공관위원장님이 데려와 주십시오. 인재 인 영입 거예요. 위원장처럼. 그렇죠. 그런 역할이 될 건데 네. 영광은 없고 이렇게 집만 많은 자리죠. 요거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기가 개혁이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일침을 날렸고요. 저는 그 개혁신당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 6억 6천이 지급됩니다. 개혁신당에요. 분식 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이건 기존에 있었던 이 대형 정당들도 안 하던 방식 아니에요? 무슨 신혼여행에서 이혼한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헤어졌어요. 신혼여행에서 헤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박원석 의원은 결혼식장 앞에 갔다가 돌아왔다. 결혼식은 안 했다. 아까 축의금은 받았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좌로.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축의금 사기 아니냐. 마치 결혼할 듯이 해서 축의금은 받고 그냥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요. 예. 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뭐 반납하겠다 안 근데 되면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고 싶어도 반납할 수가 없어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동결할 계획입니다.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그것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입법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아요.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속내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저희가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냈다가 곧바로 이혼한다고 해서 근데 보조금 문제는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하죠. 보조금 문제는 그냥 부차적인 거고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얘기하면 쪼잔해 보이거든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그건 좋겠어요. 이제 제3자는 비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혼 축의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신혼여행 비용 충당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집 사고 뭐 애 키우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아는 이준석은 뭐 그런데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그거는 좀 내가 볼 때 약간 비열한 공격인 것 같아요. 그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공천 탈락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탈당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이준석 신당으로 갈 것이냐 이낙연 신당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 같은데. 이준석 신당으로 갈 일은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호남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낙연 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민영배 의원의 경우에도 경선 지역입니다만은 2등과 3등은 배제하고 1등과 4등이 경선하도록 민영배 의원과 4등이 경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불공정 경선 내지는 불공정 컷오프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호남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의 숫자가 좀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보지만 민주당 출신들이 이준석 대표 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정치가 상호작용이고 특히 삼지대는 어쨌든 반다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이놈 저놈 다 싫다라는 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탈하는 분들은 선택지가 한 4가지가 될 겁니다. 그냥 무소속으로. 무소속이 1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2번이 새로운 미래. 3번이 이제 개혁신당 쪽으로. 그래도 이제 수도권의 중도적인 걸 보고 가느냐. 4번도 영 없지는 않은 게 국민의힘으로 이적하느냐. 1, 2, 3, 4. 제가 볼 때 순서는 그 가능성의 순서는 현재는 그럴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새로운 미래로 일부 좀 갈 거예요. 그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를 할 때 그 김종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을 했었거든요. 그 인연으로 좀 이낙연, 이종민 좀 세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이 지금 그 새로운 미래의 좀 행동대장처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맹렬하게 접촉을 하겠다. 네. 저 민주당 저 공천 탈락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상하는 그림은 호남을 좀 흔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용석 전 광주시장, 노영욱 장관 그리고 권은희 의원 그리고 한 명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광주 호남 벨트를 만들어서 그 민주당의 좀 호남 민심을 좀 흔들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 좀 실이 좀 더 많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이낙연 대표는 어떨까요? 이 결과. 이낙연 대표 실이 더 크죠. 이준석 대표는 당이라도 먹었고 보조금이라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낙연 대표를 꺾었다라는 이런 이미지 인상까지는 얻었어요. 근데 사실 이낙연 대표는 이번에 얻은 게 거의 없죠. 망신만 당한 거죠, 사실은. 저 개혁신당에 지금 가 있는 민주당 의원 저 두 분이 있잖아요. 양향자 의원 빼고 그 조홍천 의원하고 이현옥 의원이 지금 마음이 되게 복잡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 근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표방하는 것 자체가 그 2030 남성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정치 신념하고 상당 부분 많은 게 충돌할 겁니다. 아마 이원욱 의원 입장에서는 화성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화성이 또 가장 젊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와 뭐 행보를 같이 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조홍천 의원 지역구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서 정말 이준석 대표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고민들은 있을 것이고요. 공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뭐 이 새로운 미래로도 빠져나가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나 이 대표의 지지자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 분위기를 띄우고 상대방을 아프게 공격하고 하는 것을 잘하는데 그럼 자 이준석 대표가 캠페인에서 성공을 했던 걸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당선됐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대요. 큰 후보, 안정적인 후보가 있고 본인은 앞에서 뭐 특수부대라고 해야 되나? 별동대라 해야 되나? 이렇게 움직인 선거에서 그 결합력이 있을 때 성공을 했던 건데 그럼 뒤에 안정적인 후보 없이 그냥 본인을 가지고. 나로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저도 좀 심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